공부보다 중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사실? 그쵸? 없어요. 왜냐면 공부를 잘 해야 여러분들이 그만큼 성장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하고 여러분들이 잘 될 수 있는 건데 공부를 못하면은 반대로 좀 어려워지는 거죠, 인생이. 그리고 공부를 못하면은 공부를 못한 사람은 그만큼 이 세상에서 초라해지고 행복한 삶을 살기 어려워지죠, 사실. 물론 공부가 전부는 아니에요. 근데 공부가 영향을 굉장히 크게 끼친다. 제일 많이 끼친다. 그래서 예전에는 저 어렸을 때는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저희 부모님 세대는 그러니까 뭔가 뭐 발달장애가 있으신 분이다던가 아니면 뭐 길에서 볼 때는 국어를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 시절에는. 그게 무슨 6.25 때 막 그럴 때가 아니고 한 20년 전 막 그런 때인데 그때만 굉장히 국어를 하시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그런 분들을 보면은 항상 내 나이 때 어른들은 이런 얘기를 했어. 공부 안 하면 너 그렇게 된다. 공부 안 하면 저렇게 되는구나. 이런 식으로 얘기했어요. 혹시 이런 얘기를 들어본 적 있나요? 예전에는 뭐 이런 식으로 얘기했다. 근데 요즘은 또 안 그렇죠, 사실. 요즘은 뭐 어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장애가 있으신 분이란가 한눈에 봐도 뭔가 어른인데 발달을 못했고 지적으로나 신체적으로나 뭔가 정상보다는 뭔가 부족하신 분들. 근데 그런 분들한테 요즘은 막 공부 안 하면 너 저렇게 된다 안 하는데 예전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게 왜 그러냐? 그게 그들에 대한 차별이고 굉장히 뭔가 타인의 사정을 다 헤아리지 못한 몰상식한 발언이다라는 식으로 이야기가 되기 시작한 거예요. 한 15년에서 20년 사이에. 근데 난 그렇게 생각해요. 사실 공부 못하면은 좀 안 좋은 결과를 갖게 되긴 해요. 보통은. 물론 다는 아니지만.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여러분들한테 굉장히 좋다. 공부를 못하면은 여러분들이 좀 더 세상을 접하기 쉬운 것이 사실 여러분들은 중학교 2학년이다 보니까 살면서 접하기보다는 경험으로 접하기보다는 어떤 유튜브와 같은 매체를 통해서 접하는 경우가 더 많을 거예요. 간접적으로. 그래서 유튜브에 막 되게 힘들게 사는 분들, 뭔가 되게 이상한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 대한 뭐 영상도 있고 그러죠. 그렇죠? 민서 좀 뭔가 본 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도 없다고 하죠? 없어요 진짜? 민서 그럼 어떤 유튜브를 좀 봐요? 안 봐요? 에이 보면서 근데 그런 분들은 공통적으로 학교 다닐 때도 사실 비슷했을 거예요. 공부를 잘 못하고 그래서 공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반면에 잘하면은 성인이 돼서 뭐 부자일 수도 있고 사실 공부를 잘한다고 꼭 돈을 버는 건 아니에요. 돈을 잘 버는 건 아니에요. 그건 또 다른 얘기인데 돈을 잘 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높아지는 거고 돈을 못 벌더라도 공부를 잘해서 좋은 대학 나오면은 돈을 못 벌어도 인생을 그래도 계획적으로 생산적으로 긍정적으로 건설적으로 잘 만들어 나갈 수가 있어요. 돈이 많지 않아도 공부를 잘하는 사람은. 근데 공부를 못하면은 그냥 막 사는 거야 인생을. 아무것도 없어. 내일이 없어. 목표도 없고 계획도 없고 일상생활에 최소한의 규율도 없어. 그런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은. 그래서 공부가 인생에서 굉장히 중요하다. 우리는 힘내서 걷고 이거 왜 다른 거야 짜증나 싶지만 그래도 힘을 내서 열심히 해야 된다. 알겠죠? 좋아요. 자, 그래서 문법부터 볼게요. 아니 문법. 자, 문법 보면은 지난 시간에 관계대명사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래서 주격 관계대명사 위주로 했는데 한 번 하고는 좀 잘하기 어려운 그런 부분이긴 해요. 그래서 일단 첫 문장 읽어보면
He bought a camera which be very expensive라고 했어요. 자, he bought a camera. bought 하면은 buy의 과거형이죠. 그는 카메라를 샀다. 근데 카메라를 샀는데 어떤 카메라를 샀냐는 거야. 그거를 앞에 있는 이 카메라라는 명사를 수식해주는 이 which가 있다는 뭐야? 여기가 관계대명사절이죠. 그쵸? which be very expensive가 앞에 있는 camera라는 명사, 선행사라고 했죠. 이렇게 관계대명사절에 수식을 받는 명사는 선행사다. which가 이끄는 관계대명사절이에요. 주격 관계대명사절이죠. 그래서 그가 카메라를 샀는데 어떤 카메라다? which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카메라를 샀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관계대명사절의 수식을 받는 명사 뭐 이런 식으로 해석해주면 돼요. is very expensive. 매우 비싼 카메라. 알겠죠? 이렇게 해석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 be를 적절한 형태로 어법상 적절한 형태로 쓰라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주격관계대명사절에 대해서 지난 시간에 배우면서 이런 개념도 배웠어요. 우리 동사는 일반적으로 주어의 수일치를 합니다. 그쵸? 근데 주격관계대명사절은 주어가 없어요. 주어가 없이 불완전한 절인데, 그럼 이때 주어 없이 나오는 주격관계대명사절의 동사의 수는 어디에 일치시켜주라는 거야? 선행사의 수에 일치시켜준다고 했죠. 선행사. 그쵸? 선행사가 camera예요. 그러면은 단수 수일치해주면 되겠네. 그쵸? 시제 과거로 맞춰서 was가 제일 좋고 is를 해도 틀리진 않습니다. 현재 시제로서도 틀린 건 아닌데 was가 제일 좋다. 알겠죠? 좋아요. 왜 이렇게 되는지 알겠죠? 선행사의 단수 수일치했다. 선행사의 단수 수일치를 해줬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문장. Jenny is the dancer, dances the best in her team 이라고 했어요. 자, 여기도 주격관계대명사가 있어야 하는데, 있어야 하는데 없어요. 그러니까 다시 써줘야 된다는 거죠. 일단, Jenny is the dancer. 제니는 댄서다, 춤꾼이다. 이런 의미죠. 근데 어떤 춤꾼이라는 거야? 지금 보니까, the dancer 뒤에 dances, 뭐야? dance, 춤추다라는 이 dance가 명사도 되지만 동사도 되죠. 그쵸? s를 붙여줬어요. 뭐야? 앞에 어떤 명사에 단수 수일치한 흔적 같아요. 그쵸? 그럼 뭐냐? dancer, 춤꾼인데 어떤 춤꾼인지를 수식해주는 여기 who나 that이 생략된 주격 관계대명사절이고 우리 선행사가 the dancer, 단수 선행사죠. 그쵸? 그래서 그 단수 선행사의 주격 관계대명사절의 동사를 단수 수일치를 해준 dances의 형태로 쓴 그 문장이다. 그래서 who나 that이 여기 the dancer하고 dances 사이에 들어가야 했다. 그렇죠? 그래서 제니는 춤꾼인데 어떤 춤꾼이다? Then who dances the best in her team? 그녀의 팀에서 가장 잘 춤을 추는 춤꾼이다. 이런 의미죠. 그녀의 팀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춤꾼이다. 제니는. 그래서 이거 한번 깔끔하게 써줄게요. 제니는 그녀의 팀에서 춤을 가장 잘 추는 댄서이다. 이렇게 해주면 됩니다. 좋아요. 그 다음 문장 해도 될까요? 그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The dish which we ordered be too spicy 라고 했어요. 이번에 which 관계대명사죠. 이것도 올바르게 잘 써있네요. 그래서 뭐야? 앞에 있는 명사가 수식받는 선행사라고요. The dish 하면 접시라는 의미도 있지만 요리라는 의미가 있죠. 여기서 요리가 좋겠네요. 요리인데 어떤 요리라는 거야? Which we ordered. 우리가 주문했던 그 요리. 이렇게 되는 겁니다. 알겠죠? 우리가 주문했던 그 요리는 be too spicy. 너무 매웠다. 이런 의미를 쓰는 건데, 이것도 비동사의 형태를 적절히 써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 거야. 이 파란색 부분이. The dish which we ordered까지가. 그러면 뭐야? 이 비동사는 전체 문장의 본동사가 되는 거예요. 전체 문장의 동사.
앞에 주어에 스위치 시켜줘야겠죠? 그쵸? 근데 주어가 the dish which we ordered 여기까지인데 그 중에서 핵심이 되는 명사가 the dish라는 거예요. the dish는 3인칭 단수죠, 그렇죠? 그래서 B를 was나 이것도 is도 괜찮다. 근데 was가 더 좋다. 그러니까 현재 시제로 과거 시제로 써준 게 가장 좋지만 현재 시제로 써줘도 되는 게 우리가 과거에 주문했던 요리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너무 맵다. 지금도 맵고 그냥 일반적으로 맵다. 이런 설명을 해줄 수가 있어서 현재 시제도 괜찮고 그냥 과거 시제로 해주면 사실 가장 좋다. 너무 매웠다. 이렇게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하는 의미로. 자, 그래서 이것도 해석 깔끔하게 제가 다시 써줄게요. 우리가 주문했던 요리는 너무 매웠다. 요리라는 명사를 우리가 주문했던 이라는 의미로 수식을 해주는 거죠. 그쵸? 이렇게 관계 대명사절은 앞에 있는 명사, 선행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을 합니다. 자, 그 다음 7월 30일에 독해 볼게요. 자, 독해 그 밑줄침 노란색 그 형광펜 원래 칠해진 문장 역시 관계대명사절이 쓰인 문장이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문법 시간에 내가 관계대명사절로 냅다 이렇게 띄워들었었죠. 그쵸? 뭘 분사를 할까 싶었는데 관계대명사 조금 난이도가 있어도 내가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땠어요? 우리 문장에서는 일단 읽어보면 The researchers found changes in Earth 13 astronauts they studied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who나 뭐예요? 이것도 관계대명사죠. 그쵸? who나 that은 관계대명사로 쓰일 수 있는 그런 성분이다. 관계대명사. 그럼 관계대명사가 생략된 자리가 어떻게 되냐? 일단 해석도 해볼게요. 연구자들은 찾았습니다. 뭐를? 변화를. 누구에 있어서 변화? In Earth 13 astronauts. 모든 14명의 우주비행사에 있어서의 변화를 찾아냈습니다. 근데 어떤 우주비행사라는 거야? They studied라고? they는 주격 인칭 대명사인데 study, 동사 과거형으로 같이 있어요. 그럼 뭐야? 앞에 있는 이 명사 Earth 13 astronauts를 수식해주는 목적격 관계대명사절이라는 겁니다. 목적격. 여기 who나 which가 who나 that이 여기 생략됐다. 이 자리에 who, that이 they studied 앞에 생략됐다. 그래서 뭐야? 14명의 우주비행사인데 어떤 우주비행사라고요? 그들이 연구했던 14명의 우주비행사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알겠죠? 이것도 해석을 깔끔하게 다시 써볼게요. 그 연구자들은 그들이 연구했던 모든 14명의 우주비행사들에 있어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에게서라고 할게요. 비행사들에게서 변화를 발견했습니다. 이렇게 써야죠. 아니면 관계 대명사가 조금 어렵긴 해요. 사실 까다롭고 근데 계속 하다 보면은 충분히 할 수 있는 개념들이거든요. 우리가 힘을 내서 하는 게 좋습니다. 훌륭합니다. 자, 밑에 단어 아까 뭐 내가 시점을 다 하나씩 짚어줬던 것 같은데 틀린 거 increase는 증가하다, 증가시키다, 그쵸? provide는 뭐 제공하다 이런 의미였습니다. 또 뭐 여기서 질문 있는 단어 있나요? 없어요? 그래요, 잘했고요. 자, 그러면은 아유리 우리 내가 숙제를 우리 문법 교재 숙제도 냈고 그 프린트 따로 했었어요. 그쵸? 프린트는 어디였어요? 프린트 있어요? 그래? 알겠어요. 일단 그럼 프린트를 내가 좀 많이 해봐야겠네요. 잠시만요.
민서는 내가 그 치점 방금 해줬죠? 그거 틀린 거 살짝 살펴봐봐요. 같이 금방 볼 겁니다. 요즘 어떤 취미가 있어요 혹시? 취미 딱히 없어요? 아니 그래도 뭔가 아유리만의 시간을 보내는 뭔가 그런 게 있을 수 있잖아요. 민서는 뭐 하면서 시간 보내요? 둘 다 발로란트? 나 발로란트 그 총게임하면 어지러워갖고 여러분들 나이 때 중학 개평중 2학년 다닐 때 나도 그때는 뭐였지? 서든어택이었나? 팡팡테리블이었나? 그런 게임이 있었어요. 서든어택도 그때쯤 나왔고 팡팡테리블이었나? 내가 그런 총게임을 처음 해봤을 거예요 아마. 그거하고 나 통할 뻔해갖고 그 이후로는 총게임을 잘 못해요. 그래서 오버워치하고 발로란트하고 비슷한 거예요. 딱 그냥 스냅샷만 봤는데 비슷하게 생겼더라고. 알록달록하게. 그래요,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게임도 좋지만 사실 공부가 훨씬 더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공부를 좀 즐겨봐야 되는데 그게 쉽지만은 않죠. 그렇죠. 당연히 무슨 공부를 즐기래 이 선생님 말 함부로 하네 그럴 수 있는데 근데 공부를 즐기는 게 여러분한테 좋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즐길 수 있냐? 조금씩 성장하는 자기의 모습을 보면서 만족감을 느끼는 거죠. 우리 게임에서도 레벨이 올라가고 티어가 올라가면은 드디어 내가 여기까지 왔구나. 내가 이 정도 이제 하는구나. 쉽죠, 그렇죠? 사실 공부는 뭐예요? 공부는 실제 아유리하고 실제 민서의 레벨을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실제 자기 모습의 레벨이 올라가는 게 훨씬 더 좋지. 게임 캐릭터는 그거 돈 받고 팔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막 가치가 있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위해서 공부를 하자. 자, 그러면은 민서랑 아유리 이거 다 풀긴 했었어요? 그래? 아이고 아쉽다. 이거 채점하고 같이 봐야 되는데. 일단 그럼 아유리는 생각나는 대로 질문이 있으면 질문을 해주세요. 94페이지 여기 첫 페이지에 질문 있나요? 민서 괜찮아요? 그럼 두 번째 페이지 95페이지는요. 밑에 페이지 수가 적혀져 있어요. 프린트. 두 번째 페이지는 괜찮아? 그럼 세 번째 여기 챕터 테스트라고 되어 있는 96페이지 여기 틀린 부분 많은데 내가 답을 다 써주긴 했거든요. 그래도 아유리도 같이 보고 싶었던 문제 생각나면은 얘기해 주세요. 어려웠던 문제나. 자, 민서가 3번 틀렸었고, 그쵸? 3번 틀렸었고, 6번 틀렸었나요? 7번도 틀렸죠. 서술형, 고난도 이렇게 써있는 문제 틀렸었어요. 네, 그래요. 서술형이 우리 대평중 시험에도 나오고 여러분들 고등학교는 어디 가고 싶어요? 대평고 가고 싶죠? 대평고 가까우니까 그쵸? 대평고에서도 서술형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서술형 신경 써서 해야 되는데 자 3번
두 문장을 한 문장으로 바꿔 쓰래요. 일단 두 문장 읽어볼게요. 박스 안에. I asked some question of Jake. 나는 제이크에 관한 몇 가지 질문을 물어봤다. 이런 의미죠. He didn't answer them. 근데 그는 그 질문을 답하지 않았어요. answer하면 답하다인데 그래서 them에 답하지 않았다는 건 them이 뭐예요? 이거예요. Some questions of Jake. 제이크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them이라고 대명사 them으로 받은 거야. 물어봤지만 얘는 씹었다. 이거죠. 자, 그래서 이거 보니까 I asked some questions of Jake. 나는 제이크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했어요. 그리고 빈칸이 있고 he didn't answer them. 그는 them에 대해서 them이 뭐라고요? 제이크에 관한 몇 가지 질문들을 이 복수명사를 다시 받은 복수 대명사다. 그렇죠? 대답하지 않았다고요. 그럼 한 문장으로 바꿀 때 여기도 A 자리 여기도 완전한 절이죠. 그렇죠? 주어 동사가 갖춰진 절의 구조고 여기도 이 빈칸 다음에 나오는 B 구조도 절이에요. 완전한 절과 절이야. 절과 절을 연결해 줄 수 있고 좀 질문을 했으나 그러나 답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런 의미가 자연스럽죠. 그렇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등위 접속사 그것이 가장 좋았다. 그렇죠? 그래서 절과 절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등위 접속사는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병렬 구조로 문장 성분을 연결해주고 그러나의 의미 그러니까 것이 좋았다. 그렇죠? 자, 그다음 6번 자, 서술형인데 사실 단답형이에요. 이것도 빈칸에 알맞은 말 아까랑 거의 비슷한 건데 보면은 The train left and then we got to the station. 자, 기차가 떠났고 그리고 나서 우리는 이 역에 도착했다.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러니까 기차가 떠난 후에 역에 도착했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 문장은 We got to the station. 우리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그리고 빈칸이 있고 The train left. 그 기차가 떠났다. 그럼 기차가 떠난 후에 우리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뭐뭐한 후에. 이게 적절하죠. 그렇죠? 그게 어떤 의미의 접속사가 있어요? 그런 의미의 접속사가? 그쵸. 뭐뭐한 후에 after. 자, 그래서 after를 이끄는 부사절과 주절의 구조였다. 여기 we got to the station이 주절이에요. 우리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근데 언제 기차역에 도착했는지 그 정보와 의미를 after 이끄는 부사절이 더해주는 거야. After the train left. 기차가 떠난 이후에 우리는 기차역에 도착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쵸? 이거 빨리 나왔어야지. 그러니까 빨리빨리 미리미리 가야 돼요. 기차나 비행기나 이런 거는 미리미리 가야 된다. 자, 그다음 엇법사 알맞은 문장 모두 고르래요. 그래서 보니까 1번은 틀렸어요. 왜 틀렸냐? Mila likes. 미라는 좋아합니다. 뭘 좋아하는지 그런 목적어를 써야 되는데 목적어를 두 개를 써준 것 같아요. 등유사 and로 singing과 dance. 자, 그럼 이거 왜 틀렸냐? 우리 등위 접수사는 뭐라고 했어요? 문장 성분을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해준다. 이에 singing하고 dance를 대등하게 연결해주려면 어떻게 돼? 이 ing로 했잖아요. A에. 그쵸? 그럼 뒤에 dance도 dancing으로 해주던가 해야지. 그쵸? dancing으로 해주던가 해야 적절합니다. 자, 반면에 근데 2번은 어때요? 알맞아요. 왜 알맞냐? 방금 얘기한 그런 이유 때문에 어떻게 해요? 자, 등유합사 and를 이번에도 썼어요. 근데 이 and가 뭐와 뭐를 연결해주냐? clean and quiet. 둘 다 보어로 쓰인 형용사와 형용사예요. clean, 깨끗한, quiet, 조용한.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형용사와 형용사. 이렇게 연결해줬다. 그럼 적절하다는 거죠.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하는 게 등유합사 and의 역할이니까. The street was clean and quiet. 그 거리가 깨끗하고 조용했다. 이런 의미죠. 그쵸? 깨끗하고 조용했다. 그래서 이렇게 잘 썼고. 자, 3번. He was fat or couldn't catch the bird. 자, 그는 빨랐다. 혹은 공을 잡지 못했다. 혹은 공을 잡지 못했다? 좀 의미가 약간 어색해. 그쵸? 이런 의미로 전달하는 게 더 좋지 않나요? 어떤 의미? 그래, 빨랐다. 그러나 공을 잡지 못했다. 빨랐음에도 빨리빨리 막 뛰어갔지만 공을 놓쳤어요. 그쵸? 빨리빨리 막 놓친 거야. 그쵸? 이렇게 될 수 있다고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어때요?
스피드는 타고났습니다. 스피드를 타고났고 공을 어지간하면 놓칠 일이 없는데 그러니까 뭐 세계적 선수들도 놓치는 경우가 가끔씩 있어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건 빨랐다. 그러나 공을 놓쳤다. 등역사 or 대신에 어떤 접사를 넣어준 게 좋을까요? but 이것도 그러나 이런 의미로 but을 넣어준 게 좋았다. 그래서 3번도 알맞지 않았고요. 자, 4번은 어때요? 적절하죠? 4번은 왜 적절하냐? She painted the house red and yellow라고 했어요. 이건 오형식입니다. 어떻게 오형식이냐? 이번엔 등기접사 and가 쓰였어요. she가 주고 painted 칠하다, 색칠하다. 뭐를 색칠해요? 그 집을 어떻게 색칠하냐? 이렇게 목적격 구호의 형태로 색칠하다. 빨간색과 노란색으로 그 집을 그녀를 색칠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red and yellow 이거 둘 다 형용사로 봐도 되고 명사로 봐도 큰 상관은 없어요. 여기서는. 그럼 뭐야? 둘 다 명사도 되고 둘 다 형용사도 되는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연결된 A and B 구조라는 거예요. 그쵸? 그럼 적절하다, 알맞다. 그쵸? 알겠죠? 자, 마지막. Do you want to play soccer or read a novel? 자, 이것도 어때요? 이번에도 등위접속사 or이 쓰였어요. 너는 원하냐? 뭘 원하는지 목적어를 써야 돼요. 그러면은 you want 뭘 원하는지 목적어를 투부정사의 형태로 두 개를 써줬다. 어떻게 해요? To play soccer, to read a novel. 근데 왜 뒤에 두 번째 목적어 등위접속사 or 뒤에 있는 두 번째 목적어 read a novel은 to가 없냐? 중복되면 이렇게 생략을 해도 돼요. 그쵸? 중복되면 등위접사에서 중복되는 구조는 어지간하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주로 투부정사의 to나 비동사 이하의 구조나 아니면 뭐 조동사 이런 것들이 많이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5번도 적절했다. 등위접사 or이 투부정사와 투부정사 목적어를 문법적으로 대등하게 연결했다. 그래서 주었어요? 좋아요. 자,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는 어때요? 혹시? 아이들도 한번 슬쩍 봐봐요. 그 풀었던 것 중에 왜 막 이게 쉬운 문제들은 아니라서 질문이 있었을 수 있거든요. 괜찮아요? 그래서 9번이랑 몇 번? 9번, 10번, 그리고 15번. 좋아요. 자, 아이디는 혹시 없나요? 알겠습니다. 9번 보면은 문맥상 어색한 문장을 보래요. 그러니까 자, 4번이 어색하죠, 9번. 그쵸? 왜 어색해요? I drank warm milk before I woke up 이라고 했어요. 나는 warm milk 하면 따뜻한 우유죠.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 근데, 자, 여기가 주절이에요. S는 O를 위하다. I는 나는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 근데, 뭐 하기 전에 마셨냐는 거야.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마시고 잠들었을까? 그런 게 자연스럽죠, 사실. 그쵸? 잠들기 전에 따뜻한 우유 한 잔 마시고 푹 잘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건 뭐야? Before I woke up. woke up은 wake up의 과거죠. 그쵸? 잠에서 깨어나는 거야. 잠에서 깨기 전에 따뜻한 우유를 어떻게 마셔요? 잠에서 깨기 전이면 뭐야? 잠자는 동안이죠. 그쵸? 잠자면서 따뜻한 우유를 마시다는 거야? 이상합니다. 그쵸? 그러니까 잠에서 깬 이후에 따뜻한 우유를 마셨다. 혹은 아니면은 before를 쓰고 싶다면, 그러니까 before는 after로 바꾸는 게 가장 적절한데 before를 쓰고 싶다 이런 식으로 쓸 수 있죠. 자기 전에 before I go to bed, before I went to bed, 미안합니다, went to bed, 과거형으로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죠.
잠에서 깨기 전에 어떻게 우유를 마셔요, 그렇죠? 몽유병 환자예요?